어느 평범한 오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디선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20m 밖에서 택시가 살짝 급정거한 것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의 몸은 이미 반응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심장이 폭발하듯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번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겪은 뒤로 이 사람에게 타이어 마찰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10년 전 그날의 공포를 통째로 소환하는 시간 여행의 열쇠입니다. 의식으로는 지금이 2026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이미 끝났고 몸은 회복되었고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10년 전 그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래라는 말을 듣고 이겨내야지라는 조언을 받고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밝히겠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뇌가 트라우마를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일반 기억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그 차이를 이해하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게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기억이 뇌에 저장되는 과정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은 해마라는 뇌의 영역을 거쳐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뒤 대뇌피질의 장기 기억 창고에 깔끔하게 분류되어 저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마가 기억의 시간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낮 12시 반에 일어난 일이라는 시간 정보가 기억에 부착됩니다. 이 시간 도장 덕분에 당신이 점심 식사를 떠올릴 때 그것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과거라는 서랍 안에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뇌의 도서관 사서와 같습니다. 들어오는 정보를 분류하고 시간표를 붙이고 적절한 서가에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서가 제대로 일하면 기억은 정돈된 도서관처럼 질서 있게 보관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며 꺼내봤을 때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순간 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공포가 몰아칠 때 뇌는 해마를 거치는 정상적인 기억 처리 경로를 포기합니다. 대신 편도체라는 공포 반응의 사령탑이 직접 개입합니다. 편도체는 위험 감지와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아몬드 크기의 작은 영역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생존만을 위한 반응을 지시합니다. 심장 박동을 높이고 근육의 혈류를 집중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비상 상태에서 해마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편도체가 분비시킨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해마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라우마 기억은 해마라는 사서의 손을 거치지 않고 편도체에 의해 직접 뇌에 찍힙니다. 시간 도장이 없습니다. 분류도 없습니다. 정리도 없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군 인두로 살갗의 낙인을 찍듯이 날 것 그대로의 공포가 뇌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기억과 일반 기억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시간 도장이 없다는 것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서관의 모든 책에서 출판 날짜가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에 쓰인 책과 어제 쓰인 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도장이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이 소환될 때 뇌는 이것이 과거의 일인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10년 전 교통사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경험됩니다. 이것이 플래시백이라는 현상의 정체입니다.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몸이 10년 전에 갇혀 있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뇌과학적 사실입니다. 뇌가 그 기억의 과거라는 꼬리표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소환될 때마다 현재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공포에 질리는 것은 과잉 반응이 아닙니다. 뇌가 진짜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정상적인 생존 반응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새겨진 뇌는 단순히 기억 저장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반복되는 공포 반응으로 편도체가 비대해집니다. 공포를 감지하는 안테나가 커진다는 뜻인데 이것은 일상의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과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뒤에서 누가 어깨를 톡 치면 비명을 지르는 것이 바로 비대해진 편도체의 작용입니다. 동시에 기억을 정리하는 해마는 만성적인 코르티솔 노출로 위축됩니다. 해마의 부피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 뇌 영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위축된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도 저하시키기 때문에
트라우마 이후 일상적인 기억력까지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전전두엽의 활동도 감소합니다. 전전두엽은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에 펼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데, 이 펼레이크 기능이 약해지면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종합하면 트라우마를 겪은 뇌의 상태가 명확해집니다. 공포 안테나는 비대해지고 기억 정리 기능은 위축되고 이성의 떨레이크는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경고등이 항상 켜져 있고 내비게이션은 고장났으며 브레이크 패드는 닳아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변해버린 편도체가 저절로 줄어들지 않고 위축된 해마가 저절로 회복되지 않으며 약해진 전전두엽이 저절로 강화되지 않습니다. 이겨내라는 말은 고장난 또레이크를 정신력으로 작동시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치료와 환경이 주어지면 변화된 구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료는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줄이고 해마의 기능을 회복시키며 전전두엽의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트라우마 기억에 해마가 찍지 못했던 시간 도장을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과거의 것이라는 표식을 붙여서 현재와 분리시키는 작업이 치료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과 전문성과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은 극복해라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함께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고, 뇌의 문제는 뇌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